이 교수님, 예. 먼저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. 예. 갤럽에서 선거 끝난 바로 다음 날 10일 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.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투표한 이유, 뭐 정권 개최가 당연히 많겠는데 우리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. 예. 39% 이렇게 나왔죠. 근데 이 포션으로 보면 상당히 또 부분이 크다고 볼 수도 있죠. 네, 10명 중 4명이니까요.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정권 교체라는 그게 없었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늘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역시 이번 그 대선의 이슈는 최대 이슈는 정권 교체다. 그게 또 변수다.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또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예. 대선 전에 여론조사는 대개 정권 교체에 대한 비중이 50에서 55%, 많을 때는 60%까지 갔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투표를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보니까 423명 중 39%,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정권 교체인데 그 다음이 재밌네요. 이 투표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좋아서라기보다 또 상대가 싫어서 안 찍는 경우도 많잖아요. 우리 선거 보면 선거 행태가 투표 행태 중에 나타나는 게 그죠. 뭐냐면 그래서 최악 말고 뭐 차악이라든지 그렇죠.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나쁜 사람을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뽑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뽑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. 나타나고.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유를 꼭 집어서 너 요것 때문에 그랬니, 요것 때문에 그랬니 이렇게 물으면 할 수 없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복합적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이 표심을 좌우하는 데는 그런 걸 보면 정권 교체가 지금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기준, 그거는 정서는 정권 교체에 있었고. 근데 그 중에서 또 보면 그 다음으로 뭐가 더, 문제였냐 아니면 뭐가 더 선택 기준이었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는 해야 되고 그럼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특히 싫다든지 뭐 그런 이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다음에는 신뢰감 15%, 공정 정의 13% 뭐 이렇게 나왔는데 투표를 안 한 이유로 경험 부족이다. 이것이 제일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능무지하다.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. 두 번째가 무능무지로 나왔네요. 그런데 이제 저도 이해했을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뭐 무지, 그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다, 뭐 그러면 경험이 없으니까 무지하다, 뭐 그럴 수도 있는데, 대개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저쪽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측이라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, 윤석열은 무식해서 안 된다, 이러거든. 무능하다, 그 프레임이 먹힌 거예요, 사실은. 무능과 유능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 교수도 서울대 출신이지만은 어쨌든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. 그러면 무식하다는 건 안 통하지. 말이 안 되는데.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한테 무능하다 하는 것은 또. 그렇죠. 그래서.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이른 사람 아닙니까? 그 이재명 후보가, 전 후보네요. 후보가 뭐 성남시장도 했고 또 경기도지사도 했고, 거기다가 변호사고, 그래서 그 사람은 유능하고, 검찰 생활 26년 해서 검찰총장까지 오른 사람은 무능하고.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이런 그게 먹힌 거예요. 이런 프레임이 먹혀든다는 게 참, 대신 뭐 가족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5%뿐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야당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게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잘 안 먹혔구나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고 이재명한테 투표 안 한 이유 보면은 역시 신뢰성 도덕성이에요. 그래, 여하튼 그 이재명 신뢰성 도덕성 1, 2위 아닙니까? 그 이재명 후보는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되어 있던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다든지
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. 그다음에 금방 말을 뒤집어 버리거든. 예. 지금 했던 말은 그다음에 뒤집어 버리고, 예. 그다음 자기가 명백히 했던 말도 또 명백히 저질렀던 일도 난 모른다고 그러거나 아니다고 그러거나 이런 식으로 예. 부인하고 이러는 걸 보면 신뢰성에는 역시 문제가 있었다. 그다음에 도덕성도 여기 보니까 한 11% 그렇지 않습니까? 되는데 도덕성 부족이 그러니까. 그렇게 도덕성이라고 그분한테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뭐 선거 끝나가지고 아주 간발의 차로 진 사람 보고 할 말은 아닌지도 모르지만 도덕성이라고 그분한테 말할 게 없어요. 도덕성이라고는. 예. 도덕성을 찾아보기가 조금 예. 어렵지요. 뭐 대장동 그 자체의 비례는 한 6% 정도뿐이 안 나왔네요. 예. 예. 또 하나는 이 선거 때 언제 자기 그 지지 후보를 정하느냐. 예, 예. 이거 보면은 지금 선거 일주일 이내가 24%고 2, 3일 전 투표 당일 그러니까 2, 3일 전에가 6%, 투표 당일이 6%. 이거 합치면은 36%가 일주일 이내에 정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렇죠. 사실은 이제 되게 확실하게 나는 뭐 이를테면 나는 보수 자유우파다. 네. 또 나는 아니면 좌파다. 뭐 이런 게 분명히 자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뭐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정해 있었겠지만은 예.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계층 이런 사람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.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찍어야 되지? 어떻게 찍어야 되지? 어느 쪽을 해야지?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렇게 늘 하다가 막판에 되면 그래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다고요. 그러니까 20대는 일주일 이내에 정한다는 게 과반이라 예. 50%가 지금 넘어서고 예, 있고 예. 5, 60대는 한 달 전이라는 게 이미 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예. 정해져 있고 예, 예. 그런데 특히 이 MZ 세대라는 2030 세대들은 일주일 이내에 정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가변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2030 세대는 이제 이 정당적인 예. 그 정파적인 그런 뭐 이해에 얽혀 들어간 적도 없고 또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될 것인지 평소부터 늘 뭐 일관되게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. 특히 이제 선거 임박하게 되면 판단을 이제 그때 하게 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5060도 그렇고 저희들 같이 이제 또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진작에 미리 고집이 있고 뭐 또 지향하는 바가 평소에 지향하는 바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날카로운 인식으로 어느 것이 우리 현실에 더 부응하느냐든지 어느 사람이 더 우리의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이냐든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호소하는 데는 좀 더 임팩트 있게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이번 드러났네요. 예, 보니까. 특히 투표 영향에서 보면 TV 토론이 46%가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 TV 토론이 보통 5번 아니면 6번 있지 않습니까? 중앙선관위가 한 3번 하고 언론사가 이번에는 2번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3번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구나. 특히 이번 같이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와 접할 그런 상황이 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TV 토론이 더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젊은 사람들 좀 이미지, 이런 감각적인 거, 이미지, 이런 데 좀 상당히 좀 강하고 특히 감성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? 젊은 사람들이니까. 그 다음에 요즘 뭐 디지털 시대라든지 영상 시대라든지 이제 이런 그런 세대거든, 이 세대가. 그 영상에 비치는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성세대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. 어쨌든 이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참 흥미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여기 한마디 더 붙이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이번에 그 승리 요인이 뭐냐 했더니 이제 정권 교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 좀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측근들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어줬다. 역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.
그렇죠. 뭐 문정권의 실정이 제일 큰 것이죠. 예. 예.